저 이름도 철호대. 나도 철호야, 박철호. 철호라는 이름을 가진 두 남자의 남북 첩보 액션입니다. 북핵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첨예한 외교 전쟁. 강철비. 쿠데타 메까. 북한의 전직군인 엄철우는 전 보스인 정찰총국장 리태한으로부터 쿠데타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는 극비 정보를 알게 됩니다. 리태한은 쿠데타 공모의 핵심 인물을 암살하라는 밀명을 내리는데요. 철우는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고생하는 아내와 어린 딸 생각에 지령에 따릅니다. 같은 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인 서울. 청와대 외교수석이자 돌싱인 곽철우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까지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대선 투표가 한창이기 때문인데요. 나라 밖 문제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쿠데타로, 남한은 대선으로 모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관계의 균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북한의 엄철우는 타겟을 쫓아 개성공단에 잠입합니다. 남북 경계에서 가까운 곳이죠. 개성공단 앞 광장은 북한의 넘버원,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행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귀빈 중 엄철우의 타겟인 쿠데타 공모의 핵심 인물도 있습니다. 환풍구에 숨어 타겟을 찾는 철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일명 스틸레인이라고 불리는 클러스터형 로켓 탄두인데요. 직역하면 강철비입니다.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엄철우.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북한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생존자들을 사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북한 넘버원을 발견합니다. 엄철우의 머릿속에 위원장이 사살당하면 쿠데타가 성공하게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칩니다. 결국 엄철우는 부상당한 위원장과 두 소녀와 함께 남한행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강행합니다. 영화 강철비는 천만 영화인 변호인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의 신작인데요. 하나의 이야기로 웹툰과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이죠. 이번 장르는 남북 첩보물이긴 한데요. 안을 들여다보시면 액션, SF, 드라마, 코미디, 밀리터리 스릴러까지 정말 로맨스 빼고는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 담론을 발생시킬 것 같은 엔딩의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양우석 감독은 우리가 가진 북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을 곰씹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이 영화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이 작품의 최대 매력 요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앞세운 디테일 아닌가 싶은데요. 미술, 소품, 군사, 의료 부분까지 파격적인 스토리에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개성공단의 스틸레인 폭격 현장은 전쟁의 잔인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피를 현상시키는 진달래꽃을 활용했다고 하죠. 또 맨주먹에서 신무기까지 정말 박진감 넘치는 액션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잘생김의 대명사 정우성과 코믹 이미지를 벗고 섬뜩한 암살 요원으로 변신한 조우진 씨의 투톱 액션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우성 씨는 가장 공들인 부분이 바로 북한 사투리라고 합니다. 리얼리티가 영화의 핵심인데 엄철우라는 캐릭터의 북한 사투리가 그 현실감의 몰입의 시작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 맞아. 곽도원 씨의 자상한 아빠, 듬직한 친구, 시달리는 직장인, 그리고 공직사회의 잔뼈 굵은 인맥 부자까지 아주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갑수 씨의 표정이 굉장히 영화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번에는 속을 알 수 없는 북한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 역을 맡아서 사실상 스토리의 흐름을 쥔 인물입니다. 저는 북한의 랜드마크들을 재현한 세팅을 구경하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사실 그간 남북 첩보 영화를 보시면 북한 시퀀스는 국경만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북한식 인테리어의 방 내부만을 표현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북한의 현장 답사를 다녀올 수가 없으니까 미술 같은 부분은 상상에 의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강철비는 그런 점에서 시각적인 디테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리얼리티 혹은 리얼리티의 영화적인 표현을 더한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해야 하나요? 디테일 이퀄 제작비라는 인식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개성공단 광장이나 시장 풍경 같은 그런 디테일 있는 세팅을 영화에서 구경하는 재미가 컸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 첩보물들과 비교해보면 강철비는 인텔리한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초반부터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EMP, 이지삼, 작게 5027 같은 주요 등장인물들이 다 실무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토리의 진중한 분위기에는 일조하지만
단 한 번의 관람으로 디테일을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두 철우의 코믹한 케미와 가족 드라마 그리고 신나는 액션만으로도 영화의 재미는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또 만나요.